1990년대 창민 씨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시골 지역에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끼리 다들 알고 경조사도 같이 챙길 정도로 단합이 잘 되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마을 뒤에 조그마한 뒷산에 나무 판자로 대충 지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만든지도 알 수 없는 오두막인데 마을에선 그곳에 모여 1년에 한 번 엄청난 굿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굿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는데 돼지 5마리 이상은 잡았고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참여해서 그 굿판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창민 씨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았는데 큰 굿이 벌어진 날은 곧 마을 축제와도 같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시골 지역이라 고기가 귀했는데 굿이 끝나면 음복이라고 해서 굿에 올린 음식을 나눠 먹으며 좋은 복을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각종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민 씨 생각으로 왜 굿을 뒷산에 있는 오두막 주변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두막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마을 어른들이 이야기했고 호기심에 몰래 다가갔다 빗자루로 얻어맞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의 정체가 궁금한 것은 창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깨 넘어 들은 바로는 귀신이 쉬었다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이 연관되어 있으니 당연히 굿이 벌어진 거라 그리 놀라운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창민 씨는 뒷산에 갔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마땅히 할 게 없으니 평소에도 뒷산을 자주 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이 오두막 주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오두막 안에 있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가본 거라 할 수 있는데 남학생들은 여학생 앞에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안에 뭐가 있냐며 오두막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네 하면서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흥미를 잃었는지 산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창민 씨도 멀리서 지켜봤는데 오두막에 아무도 없다는 건 이미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보통 마을에 귀신이 나온다는 전설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하지만 실제로 귀신이 나왔던 적은 없으니 우리 마을도 하나의 마을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산을 내려가고 나니 오두막에 누군가 나오는 것입니다. 딱 TV에 나오는 전형적인 처녀 귀신 같은 여자가 오두막 밖을 나와 산을 내려가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소복에 긴 머리, 누가 봐도 귀신의 모습에 멀리서 보던 창민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분명 고등학생들이 안을 확인할 때는 없었는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까지 달려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웅성웅성대고 있자 창민 씨도 어찌된 일인지 가봤는데요. 아까 오두막에 있던 고등학생 중 여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고 남학생 한 명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날뛰는데 마을 사람들이 팔을 붙잡고 진정시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야수와 같이 얼굴을 찡그리며 마을 사람들을 쳐다보는 남학생. 결국 구급차까지 대동해서 학생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 다음날 마을에서 또 굿판이 벌어졌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거대한 굿은 아니었지만 오두막 주변에 큰 굿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오두막에는 귀신이 살고 있을까요? 한 달 뒤 학교에서 창민 씨 친구 진수와 오두막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 진수 씨는 귀신과 같은 오컬트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시절에는 남양 특집이라고 TV에서 무서운 예능을 자주 반영하던 때였고 진수 씨는 그걸 빠짐없이 챙겨보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살고 있다는 마을에 있는 오두막을 밤에 한번 가볼 생각이었지만 오컬트를 좋아한다고 해서 귀신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혼자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
창민 씨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둘은 집도 가까웠고 뒷산도 가까우니 밤에 간다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고등학생들이 겪은 일과 귀신 같은 여자를 본 창민 씨는 가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수 씨와 친했고 진수 씨가 워낙 좋으니까 같이 가기로 합니다. 토요일 밤에 만난 창민 씨와 진수 씨는 플래시 하나에 의지한 채 뒷산에 갔다고 합니다. 밤에 보니 오두막은 더 음산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 그냥 낮에 봤던 그 오두막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오두막에 다가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은근히 안이 궁금했던 창민 씨는 무섭긴 하니까 진수 씨 뒤에 서서 힐끔 안을 봤다고 합니다. 안에는 나무로 된 마룻바닥에 먼지만 쌓여 있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진수 씨가 상당히 실망하며 재미없다고 산을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맥없이 산을 내려왔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산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창민 씨와 진수 씨는 일단 나무들 사이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두막에 접근했다 어른들에게 걸리면 빗자루로 얻어맞는 건 기본이라 혹시나 오두막 감기에 걸릴까봐 뒷산 나무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한복과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가 헝클어진 10여 명의 사람들이 두 줄로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차례대로 그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2명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상황.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창민 씨의 어깨를 두드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당연히 진수가 건드린 줄 알았지만 그건 머리가 산발인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그 여자. 그런데 진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보니 공포감이 밀려와 진수를 챙길 겨를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창민 씨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진수 씨를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산에 있어야 할 진수가 눈앞에 있으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진수 씨는 의외의 소리를 하는데 어디 갔다 왔냐며 한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산에 못 가겠다고 말하려는데 창민 씨 부모님은 창민이가 산책 갔다고만 하니 그렇다고 자기가 집에 가버리면 길에 엇갈려 창민 씨가 계속 자신을 찾을지 몰라 무작정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같이 갔던 사람은 진수 씨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이 상황을 어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오두막에 접근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후 창민 씨가 어른이 되고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그 오두막도 밀어버렸지만 귀신이 쉬다 가는 곳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귀신은 아니고 단순히 이승을 떠도는 귀신이라 쉼터를 사람들이 없앴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하는 그런 귀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두막에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는 무언의 경고를 하는데 잠깐 빙의하거나 정신을 잃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잠깐 모습을 나타내 공포감을 줘서 오두막에 못 오게 하는 것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굿도 귀신의 넋을 날래 악기로 변하는 걸 막아주고 겸사겸사 마을 잔치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민 씨가 오두막에 자꾸 호기심을 가지니 귀신이 아마 경고해 준 것이라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마을뿐 아니라 귀신이 쉬는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도 이러한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데요. 그래도 창민 씨 입장에선 굿하는 날은 마을에 잔치도 하는 날이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